자, 드디어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입니다. 추정은 공식들이 나오는데 이해를 하고 공식을 외워서 쓰면 끝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추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 아, 이것이 분자냐? 분자라고 외웠는데, 우와, 이것이 아닌데, 이것은, 그런데 이거 시그마인 줄 알았는데, 이거 문제가 이게 시그마는 아닌데 왜 시그마라고 생각하고 또 시그마에다 쓰지?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에 쓰지 않고 왜 갑자기 S인데 시그마를 쓰지? 이게 S인가 시그마인가?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자, 그런 것들을 오늘 내일 마무리만 잘하면, 야, 이게 순열조합보다 응용한다는 것이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다가 진짜 복잡하게 낸 것이 이 통계 부분에서 가끔 있는데, 그것만 몇 개 챙기면, 그게 5개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문제만 딱 챙기면 통계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선에서 계속 반복된다. 뭐 이런 것이고, 막 블랙라벨에 이야, 이건 조금 되게 복잡했지? 라고 하는 그 정도 5개만 챙기면 더 어렵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확률 통계를 했는데 통계는 정말 자신 있단 말이지. 근데 순열조합에서 문제가 이제 늘 새롭기 때문에 순열조합만 잘 넘어가면, 야, 이게 통계가 미적분보다 더 잘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능을 통계로 보면 어쩔까? 통계가 응시하는 모집단이 더 많지요. 문과 애들은 다 통계로 붙을 것이니까. 야, 그러니까 뽑는 인원도 많은데, 야, 시험 보는 응시자도 통계가 더 훨씬 많고, 미적분은 잘하는 애들이 미적분을 더 하고 하니까, 이게 더 등급 따기가 수능이 더, 통계가 더 쉬워서 그래도 유리하려나? 이런 고민에도 빠질 수 있어요. 정작 순열 조합을 학교 시험을 보면 못 봤다는 경우들이 많아요. 1학기 중간고사는. 확률 통계 중간고사 부분이 순열 조합, 잘하면 조건부 확률까지다. 이게 시험 범위가 되거든. 그렇게 되면 순열 조합을 나름대로 문제집을 막 풀고 했는데, 어렵게 나와가지고 답은 나오는데 틀리고 해가지고 순열 조합이 좀 좋지 않아요. 오히려 등급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이 순열 조합이고, 뒤에 쪽은 사실 하다 보면 막 산수만 막 하고 있는 것 같잖아. 긴 풀이를 하는 산수. 자, 그런 느낌이 오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통계적 추정입니다. 자, 통계적 추정은,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정리도 잘 해놓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134쪽부터. 자, 기본적으로 정리 한번 줬고, 중간에 내가 빨간색, 파란색을 할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잘 들었으면 합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들, 전수조사, 자,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하는 전체를 조사하겠다. 이거고, 그리고 표본조사는 자, 일부분을 조사하는 것을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해요. 자, 일부분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자, 우리 학년 전체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고 싶은데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반 20명만 조사해가지고 전체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자, 그런 조사를 할 것이다. 표본. 자, 그리고 모집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집단은 전체에 해당되는 집단, 이것을 모집단이라 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를 풀 때 거기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전체 가지수분의 몇 가지, 해당되는 가지수가 몇 가지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을 우리는 전체를 보고 모든 가지수분에 해당되는 가지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해왔던 어떤 시행이나 사건들은 다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X가 나오고 막 있었잖아.
어떤 것을 했는데 X가 뭐뭐뭐가 있는데 그 중에 정규 분포가 어쩌고 저쩌네 했던 그 상황들은 다 모집단 상황에서 했던 일이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표본이라는 것은 일부분만 뽑아와서 그것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표본을 조사한다 이거지. 전체 200명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20명만 뽑아가지고 조사하고 있어. 20명의 키를 재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면 표본이 그 20명에 대한 데이터가 표본이 되는 값이 되는 거고 전체는 아직 모를 일인 거고. 자, 표본, 조사한 일부분이라고 하면 되죠. 자, 조사한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임의 추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의 추출. 자, 여기에 작은 별 하나 해주세요.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임의로 몇 개 그냥 임시로 추출한 것 같다. 이런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임의 추출은 어떻게 추출하는 거냐면 표본에 해당되는 그 확률이 모두 같도록 추출하는 것을 표본 추출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다 해서 여기 20명을 뽑는데 원래는 실제 상황에서는 20명은 200명 중에서 20명만 뽑겠다. 20명만 뽑아서 그 20명에 대한 데이터의 키의 평균을 잴 건데 한 명을 뽑았어. 그래가지고 키가 몇 센치 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을 때 이 사람은 이미 뽑았잖아. 자, 그래가지고 자, 시우를 뽑혔는데 시우 키를 적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뽑아오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그 가능성이 똑같은 확률이 되게끔 하겠다 이거지. 그 말은 뭐야? 시우 한 명을 최대한 지금 보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지금 시우를 이제 좀 표현하려고 하네. 자, 시우를 뽑았는데 그 다음 뽑을 확률은 이제는 199명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아서 조사하겠다면 확률이 달라지죠. 처음에 뽑을 때는 200분의 1인데 그 다음에는 한 명이 빠져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확률이 되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사했는데 다시 집어넣어. 자, 그래 가지고 또 하나 또 200명 중에서 다시 뽑아야지 확률이 같은 확률이 되겠죠. 이 말은 곧 복원 추출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복원 추출이라는 것이 주머니에서 하나를 뽑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를 뽑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200명 중에서 또 하나를 뽑고 200분의 1 뽑힐 확률이 200분의 1로 똑같이 하면서 그때 조사를 한다. 이거지. 임의 추출은 임의로 그냥 20개를 쭉쭉쭉 뽑아내는 것은 마치 비복원 추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복원 추출을 의미하는 게 바로 임의 추출이다. 우리 이따가 개념을 하다 보면 뽑은 것을 반드시 다시 집어넣어 놓고 복원 추출로 해야지 그 공식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어떤 문제는 복원 추출이라고 하지 않고 임의 추출하였다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임의 추출, 임의로 뽑았다고? 그럼 복원 추출이 아닌 것 같은데 계산이 달라질 것인데 복원 추출할 때만 이 공식이 나왔는데 막 이렇게 그냥 혼돈하지 마시고 임의 추출은 말 자체가 복원 추출하고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의 반대말은 비복원 추출이다. 자, 이게 이제 문제에 써져 있는데 뽑은 것을 집어넣지 않고 다시 뽑고 뽑은 것을 집어넣지 않고 다시 198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집어넣지 않고 197개 중에서 또 하나를 뽑아서 조사하고 이것은 비복원 추출이다. 정말 대단한 말이 있는데 자, 여기 뒤에 나오는 공식 중에서 정말로 비복원 추출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 통계적 추정에서
자, 이 말을 분명히 내가 적는다. 적었는데 나중에 이걸 기억 못하고 선생님 이미 추출은 복원 추출이고 피복원 추출은 복원 추출과 이미 추출은 다른 거였는데 이 문제는 분명하게 비복원 추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물어봤는데 왜 복원 추출의 공식을 쓰고 있나요? 라고 멋있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읽었습니다. 책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정쩡하게 꽤 잘 개념을 한 친구는 이제 이것과 이것에 이제 상황이 혼란이 돼. 그러니까, 자, 이거 적습니다. 통계적 추정에서 비복원 추출의 상황도 자, 복원 추출로 취급을 하여 그때 공식을 그냥 적용한다. 그 나오게 된 공식은 임의 추출, 복원 추출에서만 가능한 공식인데 실제 상황에 이것을 어떤 농림부에서 이번에 쌀 수확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100개의 벼 이삭 나달을 가지고 계산을 해. 자, 근데 거기에서 100개를 조사해 가지고 뽑았다 이거야.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의 나달의 개수가 몇 개 있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몇 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체 상황을 95%로 신뢰도로 추정을 해 봤더니 이번에는 몇 개 정도라고 보는 거구나. 그래서 작년보다 쌀 수확량이 얼마만큼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밭에 있는, 논에 있는 그 벼를, 벼를 100개만 임의로 뽑아가지고 조사해서 그 100개에 붙어있는 나달 알갱이들의 개수를 조사했다. 이건 임의 추출일까요? 복원 추출일까요? 비복원 추출일까요? 혹시 그 연구원이 하나를 뽑고 23개 그래서 모른 척 아주 공정하게 다시 꽂아놓고 자, 복원 추출을 해야 돼 해가지고 다시 뽑았는데 그놈이 또 뽑힐지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뽑지도 않았겠잖아. 100개를 뽑을 때는 뽑아오고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복원 추출이 너무 확실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복원 추출을 했다. 그래서 공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을 안 쓰면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복원 추출처럼 간다. 개수가 꽤 많으면 오차가 엄청 적을 거잖아. 그러니까 공식 써도 된다. 이런 거네. 자, 두 번째 갑니다. 진짜 고맙다. 아주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까지. 자, 그 다음. 내가 중간에 여기서부터는 좀 자도 돼. 이러면은 그때는 말해줄게. 진짜 책을 보고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을 좀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공식은 이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 공식 쓰면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거든. 자, 이 그림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 뒤쪽에. 자, 이 그림이 이제는 왔어. 이제는 왔어. 자, 지금부터 딱 15분 하고 그 뒤에 자도 돼. 그 뒤에는 나중에 책 봐도 공식은 그래서 이런 거였다 하는 거니까. 자,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건지 자, 이게만 헷갈립니다. 자, 모 집단이 있어요. 이거 설명 듣고 적을까? 그림이 이렇게 크거든. 자, 그러니까 그 포스트 한 장에 넣으려면 좀 잘 오목조목 적어야 되니까. 자, 모 집단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모 집단이 땡땡땡땡땡땡. 자, 우리는 뭘 볼 거냐면 40년간 음료수 캔을 제조했던
어떤 회사에서 그 캔의 무게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 많겠죠. 엄청 많네. 엄청 많은 것을 우리 책에서는 조금 더 개수를 줄여가지고 여기를 135라고만 해가지고 이리저리 쫙 구해봤더니 역시 이 공식이 딱 나오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면 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는 더한 것으로 구분할게요. 자, 여기가 다 해서 10만 개가 있어. 10만 개. 자, 10만 개가 있어요. 10만 개. 자, 근데 이것의 평균은 뭐라고 부르냐면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모평균이라고 불러.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 이건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이산 확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했던 것처럼, 자,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자, 이것을 기호로 쓰면, 자, 이것은 모집단의 평균, X의 평균, 모집단,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라고 되었고, 이것을 짧게는 소문자 M.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소문자 시그마의 제곱, 소문자 시그마. 아직까지 우리가 했던 이것이 이산 확률 분포 표라고 나와 있으면 꼬박꼬박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다. 자, 공식 썼던 분산의 공식 2개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갔던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뽑아옵니다. 여기에서 N개를 뽑아와. N개를 임의 추출, 복원 추출. 자, 이렇게 딱 해오면 복원 추출로 해야지만 그 공식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 자, 임의 추출. 자, 이 N개를 뽑아온다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N개를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20개를 뽑아오면 표본의 크기를 20으로 하였을 때 N은 20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자, 몇 개를 뽑아오냐? N개. 그리고 임의 추출, 복원 추출을 했다. 자, 그러면 N개를 뽑아오는 가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 10만 개 중에서 10개를 뽑아왔다 해볼까? 그러면 그 값이 해서 자, 10개가 있겠지. 자, x1, x2, xn 해서 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딱 몇 가지가 나오겠어? 10만 개 중에서 10개를 뽑아오기를 임의 추출로 뽑아오는 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 첫 번째 뽑아오는 가지수 몇 가지? 10만. 두 번째 얘가 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일까? 복원 추출이니까 다시 집어넣고 또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뽑아오니까 10만. 10만 곱하기 10만 곱하기 10만 곱하기 이 가지수를 수용도로 잡으면 10만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10만 개의 n번, n제곱, 10만 개의 n제곱의 가지수가 으아 있겠죠. 엄청 많이 있는 거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엄청 많이 나온다. 자, 그게 또 자, 해가지고 쭉 해서 이 개수가 10만 곱하기 10만 곱하기 10만 곱하기 10만의 n제곱 가지가 나와.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이 이렇게 나왔고 표본이 이렇게 나왔어요. 표본이 그래서 10만 개다, n개다 이게 아니라 10만 곱하기 10만 곱하기 10만 곱하기 복원 추출이니까 여기는 10만의 n제곱 가지가 나왔다. 이랬죠? 10만 개가 아니야. 표본의 개수가 10만 개가 아니라 n개가 아니라 10만의 n제곱 개가 나온다. 그 표본은 엄청 많이 있는 거지 한 개가 아니다. 표본. 그 표본을 평균을 내요. 10개를 뽑아가지고 여기가 20g, 21g, 22g, 21g, 20g 뭐 해가지고 20.5 이것을 평균을 내. 평균 낼 수 있겠지.
10개가 별량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이것을 평균을 내. 그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평균이 세 종류가 나올 거야.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그 세 개가 어떤 관계가 있고 공식이 뭐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표본의 평균이 표본 평균. 기호로는 뭘로 부르냐면 X바라고 부르네. X바. 자, 포스트잇이 지금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두 장으로 할지 한 장에 작게 할지. 표본의 평균은 뭐냐면 이 별량 N개에 대한 평균이야. 자,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은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의 N. N개에 대한 평균. 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자,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 표본에 대해서 분산을 내면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표본 분산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 S의 제곱이라고 써. 소문자 S의 제곱. 표본의 분산은 이 별량에 대한 분산이니까 또 나름대로 구할 수 있겠지. 자, 10개에 대해서 분산해서 구할 수 있고, 표본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내면 표준 편차라고 불러. 표준 편차. 표준 편차 S. 여기는 루트만 붙이면 되겠네. 표본이 나오면 표본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쓸 수 있죠. 모 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표본 한 개에 대한 표준 편차는 S. 시그마 S. 자, 10만 개가 있었고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해가지고 N개를 뽑아냈고 이것을 표본을 잡고 그것에 대한 평균이 있는데 여기에서 표본 평균은 몇 개가 나올까요? 표본 평균. 표본을 평균 내면 표본 평균. 표본을 평균 내면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의 개수가 몇 개였냐면 10만 개를 가지고 N개를 뽑아내니까 10만의 N제곱 개가 있었는데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 표본의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내니까 X바, 이것도 X바, X바도 표본의 개수만큼 많이 있겠네. 표본 평균은 몇 개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냐면 10만 개가 표본 평균이 아니고 N개가 표본 평균이 아니고 10만의 N제곱 개가 표본 평균으로 따다다다 이 평균값이 이것의 평균이 이렇게 내서 표본을 각각을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도 엄청 많이 나온다. 개 중에는 이것을 평균했을 때 어떤 것은 20.3 이거 평균 내니까 20.1 자 이거 평균 내니까 20 근데 또 어떤 것도 같은 값이 있을 수는 있겠죠. 표본을 평균 낸 것이 이 X바들이 각각 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값도 있고 다른 값도 있고 그런데 이 표본의 평균 여기서도 표본의 평균이 X바 X바가 뭐가 있어? 여기서도 X바가 있어. 여기서도 X바가 나올 거야. 근데 대단한 특징이 하나 생겨요. 표본이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그 표본 평균들을 평균을 내면 자 표본 평균을 낸다. X바의 값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평균 낸다. 그러면 2의 X가 아니라 2의 X바. 표본들을 평균을 낸 2의 X바. 2의 X바는 특징이 하나 나와요. 모집단 10만 개를 직접 무게를 10만 분의 해가지고 다 더하는 평균을 낸 모평균이 2X잖아. 이것은 표본의 평균은 X바는 M하고 같겠어 다르겠어?
모집단에 10만 개를 정확히 전부 다 조사한 것은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중에 10개를 뽑아가지고 조사한 그 평균은 얘랑 반드시 같지 않겠죠. 이 값 X 봐도 요거랑 우연히 아주 희박하게 이번에는 같은 값이 나올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다른 값이 나오겠지. 직접 한 거하고 10개만 뽑아서 평균 내한 거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X바들을 다 더해서 이 X바의 개수로 나눈 X바의 평균은 아주 놀랍게 모집단의 평균하고 딱 맞아떨어져. 정확히. 어쩔 때 임의 추출, 복원 추출로 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10만 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지만 여기를 1, 3, 5, 3개만 갖고 여기를 2개만 뽑아내면서 복원 추출로 쫙 하고 그러면 3 곱하기 3, 9가지가 되겠지. 9가지를 그때그때 모든 상황을 평균 내가지고 그놈을 평균 내면 자 1, 3, 5의 평균, 뭐 평균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워서 쓰면 돼. X바들을 분산을 내면 아주 특이하게 뭐가 되냐면 이 뽑아낸 표본의 개수 10개 분의 모집단에 대한 분산,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 딱 돼. 표본 평균에 이것은 지금 표본을 분산낸 것이 아니에요. S제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들을 분산을 내면 그렇다 이거지. 여러분은 구분할 게 뭐냐면 문제에서 모집단의 분산을 말하는 것이냐 표본 하나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는 것이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라는 것이냐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표본의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표본의 분산을 구하는 방법하고 있냐 써야 되냐 표본 평균들의 분산 Vx바를 구하라는 것이냐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걸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것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하면 자 이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면 된다. 전체적인 상황에서 자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여기는 X바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여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표본 평균에는 세 가지 평균이 있다. 모 표본 평균,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셋 중에 어떤 걸 물어보는 것이냐. 이거 조금 더 쓰면 M이라는 게 뭐냐면 EX, 모집단 X에 대한 평균하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하고는 자, 일치가 된다. 여기는 표본의 크기분의 표본 모 분산 n분의 vx였고 루트 n분의 시그마 x였다. 이렇게 간다. 하나만 더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주 된다. 하나 더 여기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기억이 될 거. 와, 그 다음 말을 놓치면 내가 하는 분산은 그게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별것이 없어 사실. 여기까지를 구분만 잘하고 문제에서 세 군데 중에 어디 물어보는 것이냐? 그래서 공식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하면 오늘 부분이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일부러 외울 것이 하나가 있네. 자,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그냥 적을 시간 드릴까? 지금 이거 적다가 조금 아직까지 아주 집중 잘 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자, 이거 가기 전에 조금 스키다시로 좀 까는 거 있어요. 야, 이게 종류가 3개 있고, 뭐, 평균도, 표본 평균의 평균이 있고, 분산도 분산, 뭐 있고. 자, 이거 있지. 이거 잘 구분해야 돼. 9가지나 되거든. 이제 시작한다. 뭐, 이제 이렇게 원래는 가는데, 지금 집중력 좋을 때 빨리 핵심을 지금 말하고 지금 하려고 바로 일이 들어갔고, 요거 하나,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은, 그다음부터는 외워서 적용만, 이제 문제만 풀면 끝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자, 첫 번째, 포스트 새로 하나, 표본 평균 구하기. 표본 평균한 것은 뭐가 되냐면, 이때 표본의 값이 x1, x2, 자, x3 해가지고 xn이 있었다 해봐봐. 이건 지금 어디를 말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자, 이 부분, 빨간색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가지고 올 거야. 자, 이것까지 설명 듣고 적을 시간 한 충분히 들을 테니까, 자, 이거 이해하는 부분만 딱 적게.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옆에다가 띄워서 지금 설명하려고. 표본이 뭐가 있었어. 자, 책에서는 대문자로 써서 나는 x1, x2, xn을 책처럼 대문자로 xn 했어요. 여기에서 말이지, 표본이 이렇게 나온 여러 개 중에 지금 이 샘플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것을 평균 내시 하니까 이건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x 바를 구해. x 바를 구하라고 하면 별량이 n개 있는데 평균 내면 되니까 여기는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가면 돼요. n분의 x1, x2 쭉 해서 다 더하면 끝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자, 요거까지. 표본의 분산을 구하시오. 이건 표본 평균의 분산을 말한 게 아니라 표본 분산이니까 요것들의 분산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는 거지. 표본 분산. 이것이 기호로는 뭐였냐면 S의 제곱이었고요. S의 제곱. 자, 이것은 몇 분해가 되냐면, 자, 분산을 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서 별량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X값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요것의 평균이 뭐야? M이 아니라 X바 쓰면 되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별량 마이너스 평균, 표본의 평균, X바 제곱 쭉 해가지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늘 했던 것인데 이게 M이 아니라 X바일 뿐이지. 지금 이것의 평균은 X바로 잡았으니까 분모 몇인가요? 분모. 야, 요거까지 들어놓으면 돼요. 분모 몇 분해? 지금 몇 개요? N개. N개에 대해서 분산 내려가면 몇 분해였어? N분해였었네. N분해. 근데 N분해가 아니다. N분해. N분해가 아니라 이것은, 자, 이게 분모를 써야 되는데 이게 기니까 옆으로 좀 옮겨 씁니다. N-1분해로 가는 거야. N-1분해. 왜 그러냐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책이 7차 교육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수학이.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엊그저께 11월 달에 수능에서 나오는 그 문제만 해도 N분해였는데 3월 달에 교과서를 딱 바꿔보니 N-1분해로 바뀌어 있네. 작년 수능 기출까지도 N분해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 돼 하고 선생님들이 왜 N분의 1이지? N분해가 아니라 중학교 때도 N분해로 배웠고 그 전까지도 N분해였는데 여기는 N분해인데 분산은 N-1분해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이 선생 안 가? 김 선생 안 가?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해가지고 통계학 전공책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n분의보다 n-1분의로 추정을 하는 것이 정확도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게 그 증명이 한 3페이지 정도로 되겠다. 이래이래하고 이래이래 해서 n-1이 더 좋은 것이다. 이 말이 통계학 전공책에 나와 있더라고.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결론은 이제는 이 확률통계 단원에서 표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중학교 때 별량이 이랬던 것이 고등학교 때는 순열조합에서도 이거 평균 분산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 자, 결국은 이 표본에 대해서 분산을 내시오. 표본 평균의 분산이 아니라 표본에 대해서 이 한 샘플에 대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셨을 때는 그때는 n-1분의라고 반드시 해야지 보기 중에 답이 있어요. 여기는 n-, 평균은 n분의, 분산은 n-1. 그리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시그마 하면 이것은 루트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n-1분의로 간다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적어주기. 오늘 추정의 절반을 하게 되는데, 자, 나올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것을 문제로 연습해 보면 되는데, 이것만 또 구분하면 아주 쉽게 술술술 다 됩니다. 자, 이게 다 적어서 약간 시간 여유가 있으면 개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조금 보려고 할 때 우리 136쪽은 실제로 3개를 가지고 직접 구했더니 맞아떨어진다 공식이 이런 거니까 136쪽을 한번 훑어보면 도움이 되는데 결론은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이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지금 여기고 다 쓰고 나면 이 포스트잇 아랫부분 약간 남는 부분에 약간 짧게 한 3줄 하나 자, 좀 보탤 겁니다. 이제 조금 덜어도 돼. 이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아주 잘 들었어. 자, 그 다음에는 뭐 그냥 공식 쓰기고 활용 문제, 실생활 문제로 나왔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자, 이게 좀 풀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6쪽, 137쪽 한번 훑어봐 주면 됩니다. 137쪽도 결론은 이 말이니까 이것만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짧게 가게 될 텐데, 뭐 막 그림이 막 있고 막 그러네. 137쪽. 자, 다 적었어요? 여기에서 덧붙이는 말 하나, 마지막 페이지 137쪽 이야기인데, 표본 평균 X바라는 말이 나왔는데, X바는 뭐였냐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표본을 모두 뽑아낸다면 10만의 N제곱계로 엄청 많이 있을 텐데, 그때그때 평균을 낸 X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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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바의 값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쩔 때는 뭐 이 값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평균 X바가 20.1, 어떤 것은 20.2, 어떤 것은 20.3 해서 제일 큰 값으로는 20.8까지 나왔다 이거야. 그것을 자 이렇게 갑니다. 이 X바 중에서 20이 나온 것은 몇 번, 20.1이 나온 것은 몇 번 나왔고 20.2가 나온 것은 몇 번,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가장 크게는 캔의 무게 20.8 이게 몇 번, 20.7 하면 몇 번, 이렇게 해서 횟수만큼은 이렇게 따다다닥 해보면 이게 정규분포라는 건 뭐였냐면 평균에서 좌우가 대칭이 딱 되는 게 제 정규분포였는데, 그것과는 오차는 조금 있어요. 오차. 자, 그런데 이 라인을 딱 잡아보면 이게 비스무리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와. 비스무리하게다가 올라갔다 내려와. 그래서 여기 우리는 여기 변수를 모집단에 대한 것은 X, 표준화를 시키면 Z,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온 것이 표본 평균들, 표본에 대해서 평균들을 냈던 X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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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바의 값들을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것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더라. 자, 오차는 있습니다. 정식으로 좌우 대칭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실은 평균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한가운데가 아니라 평균이 뭐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되면 자 평균은 이거 한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처져가지고 있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지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차를 감수하고 정규분포를 써먹을 수가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표본 평균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여기까지 하면 개념 다 된 거예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모집단 X가 정규분포가 되는 거였어. 그러면 X바는 정규분포예요. 모집단은 정규분포는 아니야. 그래도 X바는 정규분포다. 그래서 X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정규분포다 해서, 정규분포라는 것은 표준화시키고 표보고 끝내기, 그림 그려서 이 부분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러니까 자 X바는 무조건 정규분포로 돌려서 Z로 표준화시켜서 풀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정규분포잖아. X바는 정규분포다. 그러면 이 자리 뭐겠어? 이 자리 X바의 정규분포, 이 자리는 평균이 되는 거였어요. 평균. 정규분포에서 이 자리는 분산이었어. X바의 평균은 뭐게? X바의 평균은 이 X바는 뭐야? 간단히 말하면 X바는 정규분포를 이룬다. X바의 평균은 2X바. 2X바는 뭐였냐면 M. X바의 분산은 뭔가요? X바의 분산은 표본의 분산을 말한 게 아니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말한 거니까, 자 이것은 분산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지.
자, 여기서 퀴즈 하나 갈까? 내일이면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 이 자리 분자 들어가는 거 뭐예요? x바의 표준 편차다.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뭐지요?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표본의 표준 편차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요. 이 시그마는 뭐였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시그마는 하나의 표본의 표준 편차는 s고요. 시그마는 뭐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분자에 넣는 거였어. 이것만 구분하면 돼. 추정해서. 뭐 공식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리는 s냐 시그마냐? 시그마.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뭘 말하는 거였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x바들의 표준 편차. x바들을 표준 편차 낸 게 시그마 x바였어. 표본을 표준 편차 낸 것은 S.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표본 평균들을 표준 편차 내면 루트 n분의 시그마. S,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구분하기. 자, 문제 가볍게 해보면 됩니다. 자, 문제를 여기서 가볍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것을 떠올리면서, 이제 순서대로 쭉 좀 쉬었다 가볼게요. 자, 아침 시간이라 좀 힘든 시간이죠. 자, 유형 1번부터 해서, 자, 1번, 2번, 3번, 4번. 3번, 4번을 잘 하면 되고, 시간이 남으면 연습 문제 부분에서도 이 활용 문제 스타일을 조금 풀어볼 거예요. 자, 유형 1번이네. 139쪽. 유형 1. 확률 변수,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다. 모집단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 표본의 크기를 4로 했다. n을 4로 했고, 이미 추출을 하였을 때 x바의 평균, 자, 그리고 x바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공식을 바로 쓸 수 있죠. 자, 이 x바 하면은, 자, 요것은 m하고 똑같았어. m. 모집단의 평균 구하면 돼. 자, 이것은 분산 n분의 시그마의 제곱 하니까 4분의 모집단에 대한 분산, 여기는 vx 쓰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x에 대한 평균 구해서 쓰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x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표로 나왔으니까 2산 확률 분포 2, 4, 6, 그리고 그때그때의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8도 있네. 4분의 1. 그 다음에는 몰라. 이렇게 나왔네. 자, 이것이 모르지만은 전체 합계가 1이라는 걸 써서 1이 되려면 여기도 역시 확률의 합은 1이다를 해서 A는 4분의 1 찾아냈고, 자, 이것의 평균 구하면 되죠. 자, 평균은 싹싹싹 구하면 되니까 2x, 자, 2의 x 반은 공식이 x에 대한 평균이랑 똑같으니까 2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자, 6 곱하기 4분의 1, 8 곱하기 4분의 1. 자, x에 대한 평균 구하면 그냥 끝난다. 자, 해봤더니 이 값이 5가 나왔네요. 자,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하니까 n분의 1 곱하기 모집단에 대한 분산만 구하면 되겠네. 자, 여기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공식이 좋아요. x값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곱하기 확률. 자, x값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곱하기 확률. 이게 마이너스, 이것은 첫 번째 공식이네. 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두 번째 공식이 좀 더 편해. 자, 4분의 1은 앞에 붙여주고, n분의, 자, 분산, x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
바로제곱 확률, 바로제곱의 확률, 자, 바로제곱의 확률, 바로제곱의 확률, 이것의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자, 쉬운 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 값이 왠지 더 적은 값들이 나오니까 막 64에 뭐 하니까 이게 계산이 좀 더 편할 것 같긴 하구만. 자, 공식 써가지고 넣으면 된다. 자, 간단하죠? 자, 센이든 자릿수리든 그냥 이 정도가 반복돼요. 자, 유형 2번. 자, 개념에서 그 세 군데 중에 구분하는 것이 나왔을 때만 잘하면 돼. 자, 공이 각각 2, 4, 8이 적혀지는 공이 각각 상자에서 상자 안에 자, 2가 적혀 있는 공이 8개가 있고 4가 적혀 있는 공이 4개가 있고 8이 적혀 있는 공이 4개가 있어. 여기에서 3개의 공 3개를 꺼낸다. n은 3. 이것을 임의 추출했다. 임의 추출 했을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와, 그러면 3개를 뽑는 방법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의 추출로 3개씩을 뽑았다. 자,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각각의 적힌 숫자들의 평균을 자, x바라고 하자. 여기를 x바라 하자. x바라고 했어. 그랬을 때 x바의 평균을 구하래. 이 x바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이것은 m을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될지. 자, 표준편차. 자, 시그마 x바를 구하라겠어. 그러면 루트 m분의 시그마를 구하면 돼. 자, 여기에서 m을 찾아내면 돼요. 이걸 일일이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많겠잖아. 다 해서 16개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16가지. 두 번째도 다시 넣고 복원 추출이니까 16. 16 곱하기 16 곱하기 16까지가 쫙 나올 거야. 그 평균을 구할 수 있으니까 공식을 그냥 썼을 뿐이다. 이 x바. 자, 평균이 뭐냐? 이때 평균 이 x 구하기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을 16분의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조금 멋있게 통계처럼 간다면 2가 있고 4가 있고 8이 있는데 그때그때의 확률이 16분의 그러니까 2분의 1. 자, 여기는 16분의 4,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이구나.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1, 4 곱하기, 자, 8 곱하기 4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이상 확률분포처럼 푼 것이고,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16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가 8번 밑에 16분의 자, 2 곱하기 8, 4 곱하기 4, 8 곱하기 4. 자, 이런 식으로 해도 그냥 평균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구해 봤더니 4가 나왔어. 자, 그래서 2x반은 4구나. 이렇게 했고, 자, x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자, 요것 구하기를 하시오 하면, 자, 분산에다 가면 되는데, 자, 여기는 바로 볼까? 자, 이거의 제곱 곱하기 확률. 자, 두 번째 공식으로 4의 제곱 곱하기 확률, 8의 제곱 곱하기 확률. 이것의 자, 평균의 제곱했고, 여기에 루트 붙이면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왔어. 자, 그게 루트 6이 됐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공식에다만 넣으면 된다. 자, 이 공식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떠올려주면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구한다? 이랬을 때 공식 써서 x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공식에다 넣으면 끝난다. 이거고. 자, 문제는 유형 3, 유형 4. 자, 이 실제 이런 실생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이쪽 부분이 충분히 그냥 잘 된 거예요. 자, 유형 3, 유형 4 두 문제 갑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커피 한 잔의 용량이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4다. 정규분포 따른다. 이걸 기호로 쓰면 평균은 무슨 평균이겠어요? 지금은 이 중에 몇 개를 뽑아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80이다. 이 말이 아니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커피 하나의 이 자판기의 용량의 평균은 80이다니까 지금은 모 집단에 대해서 알려준 거지. 자, 문제를 보고 이것만 판단하면 돼. 모 집단에서 평균 EX, M의 값이 80이라고 알려준 거고 X에 대한 표준 편차, 이 시그마의 값이 4다. 이렇게 알려줬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80,4의 제곱을 따른다. X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줬네. X. 자, 그리고 이 중에서 16잔을 이미 추출했어요. 16개. 그것을 평균을 냈더니 X바가 나왔어. 자, 그랬을 때, 이 X바가 81 이상, 82 이하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 X, 이거 지금 요것에 대해서 16잔을 뽑아낸, 지금 내 손에는 16잔만 있는 거잖아. 16잔에 대한 평균은 하나의 표본에 대한 평균, X바 값을 지금 보는 것이지. X바들의 평균을 보는 거냐, X바를 보는 거냐, 16잔의 평균, X바를 보고 있다. 그것이 이렇게 돼. 자, 이거 구하기를 어떻게 구한가?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표준화를 무조건 시켜요. 표준화. 이거 계산만 하면 끝나. 자, 이것의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요? 표준화를 시킬 때 무엇에 표준화 시키냐면, 자, 이것만 추가하면 된다. X바의 표준 편차가 뭐야? 여기는 시그마 X바를 써야 돼. 그리고 81에서 시그마 X바의 평균, EX바를 빼야 돼. X바의 표준 편차, X바의 평균. 시그마분의 X-M, 이게 X의 표준 편차, X의 평균. 자, 여기도 X바의 표준 편차, 그리고 82 마이너스 X바의 평균, 2의 X바, 이건데, 자, 시그마 X바가 뭐였나? 시그마 X바가, 시그마 X바는 시그마가 아니었죠. 하으나.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몇 개 뽑아냈는가? 16개.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4. 자, 루트 16분의 4를 분모로 써야지 시그마를 분모했으면 안 된다. X바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마이너스 X바의 평균은 M하고 똑같았다. M. 자, Z. 자, 시그마 X가 아니라 시그마 X바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분모해 놓는다. 이것이 표준 편차다. 그리고 82 마이너스 2X바는 X의 평균 M하고 똑같다. 80. 자, 요걸 계산하면 답이 돼요. X바,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의 평균은 N. 공식 쓰면 끝난다. 간단하죠? 자, 하나만 더 보고, 자, 여러분 풀 시간을 드릴게요. 자, 유형 4번. 이런 정도, 유형 3하고 유형 4, 이 정도가 그냥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기호로 잘 뽑아내면 돼. 어느 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은 일부분, 몇 명만 뽑아낸 평균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을 지금 알고 있나 봐. 자, 봉사활동 시간의 평균은 100시간
표준 편차는 1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전체 집단, 모집단에 대해서 이 평균, 이 x, m의 값이 100이라고 했고,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 자, 이 시그마의 값이 10이다. 이렇게 해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x받는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자, 그 말도 했었어요. 이 중에서 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n명을 추출을 했어. n명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 n명을 조사한 이 n개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평균 냈다. 표본 평균. 근데 그 표본 평균 p x바가 105 이상이 될 확률이 0.0668이 되게 하려면 n은 무엇이면 되느냐? 이것도 표준화만 시키면 되죠. z 가면 자, 이것은 x바를 표준화시키니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x바의 표준 편차가 뭐야? 시그마를 쓰는 게 아니라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루트 n을 모르네.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10. 10분의가 아니라 루트 n분의 10분의다. 자, 이거. 그리고 105에서 마이너스 평균. 자, 요것의 평균 100 이랬어요. 평균 100. 자, 이것이 0.0668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되느냐 라고 한 거네. 어쩌면 되느냐. 자, 그렇게 되었고, 그랬을 때, 자, 이 값이 무엇이 나오면 되는지만 찾으면 되네. 0.5보다는 훨씬 작으니까 Z 상태에서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바로 위쪽에 조금 걸치겠어요. 이 자리, 여기가 이거 이상이 0.0668이 돼야 된대.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가 0.5의 절반, 0.4233, 0.4332가 되는가? 0.4332가 표에서 1.5까지라고 나와 있네요. 1.5까지니까 바로 이 지점이 1.5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루트 n분의 10분의 이 자리 5가 1.5가 되는 n을 구하면 된다. 자, 계산해 봤더니 n은 9가 나왔네. 야, 9개를 뽑아내면 자,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가 나온다 이거죠. 뽑아내는 개수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네. 내가 이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내가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좀 이름 있는 대학도 나와가지고, 그 어렵다는 취업,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마케팅부에 들어오셨네요. 야, 우리가 말이지, 우리 제품이 몇 개를 뽑아내서 허위 과장 광고가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 제품이 다른 삼양라면 쪽에서는 자, 여기가 105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무게는 110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이게 그 가능성이 이 어떤 확률을 너무 벗어나면 그건 허위 과대 과장 광고라고 이게 벌금을 또 한 1억씩 물게 되니까 이게 거기에 안 걸리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110 이상이다. 우리 제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김대리? 자네의 창의적이고 젊은 감각이 좀 필요한데 좀 아이디어 없겠는가? 통계에서 봤더니 개수가 몇 개를 뽑아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확률이 달라진단 말이죠. 지금 확률은 0.0668에 해당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은 뭐다 했을 때는 9개만 조사하면 되는 거지만 비용을 조금 많이 조사할수록 시간과 인건비와 막 이런 것이 막 더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잖아. 9개만 조사하지 않고 만약에
개수를 확 늘려. 90개를 조사하고 900개를 조사한다면 이 확률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확률만 유지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더 자세히 가는 대신 확률을 똑같이 하면 이 부분의 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 봤더니 삼양라면 쪽에서는 100개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포함이 한 것 같은데요. 100개를 하지 않고 우리 회사가 사장님이 조금만 투자해서 500개를 조사해서 비용을 조금 투자한다면 이 값을 105g이라는 것을 109g이라고 바꿀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창출 이득은 500만 원을 더 투자하셔가지고 5억 원을 이득을 벌 수도 있겠습니다. 오,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야기가 내일 나와요. 개수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오차 범위, 신뢰도를 몇 %로 조정들을 할 수가 있어. 뽑아놓는 조사. 지금 오늘은 어느 정도냐면, n의 개수를 9개, 표본의 개수를 9개 했을 때는 이렇게 맞아 떨어진단 말인데, 자, 이 정도 감이 오시나요? 개수를 좀 더 늘리면 이 확률은 어떻게 됐을까? 개수를 좀 더 늘렸어. 그러면 이 값 1.5가 더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n을 늘리면 분모가 더 작아졌고 그러면은 커지는 거지. 커지면 이 지점이 1.5보다 더 커졌네? 그러면 얼마 이상이 될 확률이 얼마로 바뀌겠네? 이런 관련이 뭔가 있을까요? 자, 그것을 다음 시간에 신뢰도와 표본의 개수, 모평균과의 오차, 이런 얘기가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펼쳐집니다. 자,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141쪽, 142쪽, 이 글로 되어 있는 이 생활 문제를 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가 돼요.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가 되고, 일단 141, 142, 자, 여기 두 문제, 네 문제를 하면서 답을 한번 맞춰보시고, 이 부분이 되면 연습 문제 쪽으로 가가지고 150쪽, 150쪽, 151쪽까지는 못 되고 150쪽 정도를 줄줄줄 풀어보면 되겠어요. 자, 하다가 막히면 질문하세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